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31살 김수지입니다. 원래라면 결혼한 지 1년이 막 지난 새댁이었겠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지금은 새댁이 아닙니다. 돌싱,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죠. 지금 돌싱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직장인이지만 글쓰기가 취미라 가끔 이렇게 일기처럼 글을 써요. 쌓인 감정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14살이 많은데요. 45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기간은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나이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죠. 오히려 든든했어요. 세대가 다르다 보니 학창시절 들었던 노래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14살이라는 세대 차이가 생각보다 큰 장벽이었죠. 부부싸움을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작은 것들부터 큰 가치관까지 모든 게 달랐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여름 어느 날 제가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나가려던 때였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가볍게 입었을 뿐인데 남편은 그걸 못마땅하게 봤죠. 수지야, 꼭 그 옷 입고 나가야겠어. 너무 애 같지 않아? 무슨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 결혼 전에도 이렇게 입었는데 뭐 어때서? 결혼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가슴이 너무 많이 파였어. 결혼 전에는 몰라도 결혼했으면 좀 단정하게 입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이건 음악이 아니야. 그냥 소음이지. 요즘 노래는 도대체 가사도 안 들리고 멜로디도 이상해. 이 노래 들어봐. 진짜 좋아. 아우 됐어. 당신이 듣는 노래는 내 취향 아냐? 너무 아저씨 아줌마들 노래잖아. 그냥 내가 이어폰 끼고 들을게. 이런 자잘한 신경전이 일상이 됐죠. 점점 서로 짜증나기 시작하면서 말에도 가시가 돋쳤어요. 밥 먹듯이 싸움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주말이면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언젠가부터는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퇴근도 자주 늦어지고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반복되니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무심코 봤는데 내용이 보이더군요. 잠금 장치를 해놔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해. 지난주 토요일 너무 좋았어. 카톡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남편이 골프 모임이 있다고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제가 생각에 잠긴 사이 또다시 카톡이 울렸어요. 수지는 자? 수지한테 잘해줘. 불쌍한 애야. 순간 심장이 불쾌하게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설마 바람은 아니겠지.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인가? 이어서 또 카톡이 왔어요. 수지한테는 마음으로 잘해주고 나한테는 몸으로 잘해줘. 일요일에 기대할게. 벌써부터 뜨거워질 것 같다. 내 이름까지 언급하는 카톡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마지막 카톡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람이었어요. 뜨거워진다니 이건 성적인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게다가 수지한테 잘해줘라니 제 이름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 중에 누굴까? 내 친구? 아니면 남편의 친구 와이프? 온갖 상상을 하며 머리가 복잡했어요. 남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서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모른 척했죠. 화장실에서 나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남편을 보니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진짜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울었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바람을 피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있는 내내 카톡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옷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없었고 립스틱 자국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갑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죠. 분명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모텔 영수증을 조용히 손으로 구겨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케이크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러는데 당신 오늘 우울하다며? 그래서 케이크 사왔어. 당신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 한 조각 잘라줄 테니까 바로 먹을래? 그래. 속상한 마음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기분을 풀어주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엄마한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엄마? 왜?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 김서방이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니? 엄마가 김서방 만나서 혼 좀 내줄까? 아니야.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그냥 안부 전화한 거야. 친정엄마는 굉장히 젊으십니다. 저와는 18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친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5살 때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이죠. 하지만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분으로 친엄마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엄마는 저를 키우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처음에는 색안경을 꼈던 친척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엄마가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셨거든요. 저희 부부가 싸울 때마다 친정엄마는 매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엄마는 49살로 남편과는 겨우 4살 차이였죠. 엄마는 처음부터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수지야, 남편이 너보다 나이가 많은 게 오히려 좋은 거야. 경험도 많고 안정적이고 네가 맞춰주렴. 친정엄마가 젊다 보니 남편과는 세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14살 차이, 남편과 친정엄마가 4살 차이가 나니 저보다는 오히려 남편과 친정엄마 얘기가 서로 잘 통했죠. 친정에 놀러 갈 때마다 남편과 엄마는 이상하게 대화가 잘 통했어요. 같은 세대의 공감대가 있었나 봐요. 둘이 옛날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거나 음악 얘기를 하면 저는 끼어들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곤 했죠. 김서방, 그때 그 가수 기억하나? 90년대 초반에. 아, 그 노래 정말 좋았죠? 수지는 모르지. 그 가수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어휴, 됐어. 나는 MZ세대야. 그런 가수 몰라도 되거든. 비록 세대 차이는 났지만 셋이 함께 있을 때만큼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해주시면 남편이 정말 잘 먹었고 남편도 저희 엄마를 많이 따랐어요. 3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정엄마는 저의 유일한 기댈 곳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가족 간의 관계는 좋으니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어리석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있다며 밖으로 돌았어요. 한창 많이 싸울 때라 나와 싸우기 싫어서 나가는 줄 알았죠? 의심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건 남편이 제주도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였어요. 3박 4일 일정이라고 했죠. 수지야, 제주도 출장이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갑자기 웬 출장?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갑자기 잡힌 거야. 중요한 거래처라서.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출장 가방을 싸면서 평소보다 옷을 더 많이 챙겼고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출장이라면서
왜 수영복을 챙기는 건지. 이미 카톡에서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를 본 마당에 이건 분명 제주도 출장이 아니라 상간녀랑 여행 가는 게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남편 출발 시간보다 1시간 늦게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남편이 예약했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김태석 씨 예약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내예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요. 이래도 알 수 없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호텔 직원이 조용히 알아봐 주었습니다. 김태석 씨 이름으로 예약 내역이 없습니다. 저희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에서 찾아보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디로 간 걸까?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죠. 호텔 1층에서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그림자도 안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어요. 저는 일단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탔습니다. 친정아빠가 제주도에 리조트 한 호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친정엄마 소유였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리조트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리조트로 들어가려고 보니 1층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차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차를 끌고 배를 탔다고 해도 차는 호텔에 있어야 하지. 왜 우리 리조트에 주차되어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남편의 차가 맞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리조트에서 나오는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얼른 짐 가방을 들고 다른 차 뒤에 가서 몰래 숨었어요. 남편은 혼자 나오더니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은 안 하더군요.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죠. 상간녀라고 확신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을 여기서 아주 개망신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정말 남편이 창문을 열고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여기에요. 자연스레 저는 남편이 손짓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누군지 목격했습니다.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손을 흔들며 남편의 차로 걸어오는 여성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습니다. 친정 엄마였죠. 자기야, 여기에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 사진 한 장만 찍어줄래? 자기보다 덜 예쁜데. 그래도 꽃은 꽃이니까 한 장 찍어줄게요. 자기야라고 스스럼없이 호칭하는 두 사람. 남편은 자동차 밖으로 나와 엄마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셀카까지 찍더군요. 게다가 남편이 주위를 살펴보더니 엄마의 엉덩이를 꼬집으며 몰래 키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간녀는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엄마가 자기야라며 서로를 부르고 리조트 꽃 앞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 그리고 남편이 주위를 살피더니 엄마의 엉덩이를 꼬집고 몰래 키스하는 장면까지. 그때부터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친정에 자주 갔던 남편. 남편과 싸울 때마다 중재한다며 찾아왔던 친정엄마. 함께 술 마시던 밤들. 늘 남편과 친정엄마가 말이 잘 통한다면서 하하호 웃었던 일들. 남편과 친정엄마는 4살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 서로 유행하는 노래, 추억 등이 많았고 세대 차이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던 것 등 하며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왜 남편이 최근에 자주 집을 비웠는지, 왜 친정엄마가 갑자기 강원도 여행을 간다고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웅크린 채로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난 뒤에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간신히 일어나 택시를 타고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비참함과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평생 믿고 의지했던 엄마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냉정을 되찾은 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야? 김서방 제주도 출장 가서 나 심심한데 같이 저녁 먹자. 엄마의 목소리에서 잠깐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어떡하니? 엄마가 말했잖아. 강원도 여행 왔다고. 배고프면 맛있는 거 시켜 먹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비싸고 맛있는 걸로. 거짓말이 얼마나 쉽게 흘러나오는지, 제주도에서 제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강원도에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곧바로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제주도는 어때? 요즘 날씨 좋아서 너무 좋겠다. 내일 첫 비행기 타고 나도 갈까? 낮에 일 다 보고 저녁에 나랑 있으면 되잖아. 남편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 돼. 제주도로 놀러 온 게 아니라 출장이잖아. 어려운 분 모시고 온 출장이라 시간 빼기 힘들어. 정 그렇게 제주도 가고 싶으면 다음 주에 시간 낼 테니까 가자. 응? 둘 다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친정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평범했어요. 내가 아는 모습 그대로였죠. 적어도 겉모습은요. 친정엄마가 주로 자는 안방 서랍장을 열자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맨 밑에는 남자 속옷이 있었어요. 사이즈가 딱 제 남편의 사이즈였죠. 반찬했다며 가져가라고 남편을 불러 제끼더니 결국 이러려고 그렇게 반찬을 했나 봅니다. 반찬 핑계로 남편을 불러내려고요. 화장실 선반에는 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면도기와 쉐이빙 크림, 칫솔도 있었습니다. 대체 둘이서 얼마나 만난 건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닌 듯 했어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남편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구역질 나는 문장들이 가득했죠. 그렇게 친정엄마의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저보다 여기가 더 신혼집 같은 느낌이었죠.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 나를 속이고 두 사람은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계속하려고 했던 걸까요?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바보 같아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디 가서 소리라도 막 지르고 광광 울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 남편과 친정엄마가 바람났다고 말하면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남편에게도 엄마에게도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독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원래 한두 잔만 마셔도 취해서 쓰러지는데 그날만큼은 정신이 말짱했죠. 화가 나니 술이 잘 들어가더군요. 한 병을 다 마셨을 때쯤에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엄마는 왜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아빠는 왜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뒀을까요?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간 부모님도,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줄 알았던 친정엄마도, 그리고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속고 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일요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특산품이라며 오메기 떡을 들고 왔죠. 장모님이 그러는데 당신 떡 좋아한다며? 오메기 떡 사왔는데 먹어볼래? 남편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가면 뒤의 거짓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태연하게 물었어요. 엄마랑 통화했어? 언제? 어제 전화 왔더라고. 장모님이 당신 기분 우울해 보인다며. 떡 좋아하니까 오메기 떡 사오라고 하시더라고. 별로야? 아니, 좋아.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딸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원.
짐짓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농간이 괘씸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죠. 친정엄마 집에서 찾은 남편의 칫솔과 우리 집에 있던 남편의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동일 인물이었어요. 저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친정엄마를 만났습니다. 김서방이 오메기 떡 사왔더라. 엄마가 말했다며? 나 우울한 것 같으니까 떡 사가라고 했다던데? 그날 네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 어때? 지금은 괜찮아? 엄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죠.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으면 사위랑 바람을 피울 생각을 안 했겠죠. 모두 가식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엄만데 당연하지지. 엄마가 딸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겠어?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이중적인 말에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 없어, 엄마. 엄마는 재혼하고 싶지 않아? 아빠 가신 지도 좀 됐고 외롭잖아. 됐어. 재혼은 무슨. 이렇게 살다가 너 애기 낳으면 애도 키워주고 그러면서 살란다. 이 나이에 뭐하러 남자를 만나? 외롭지 않아? 김서방 같은 남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엄마의 눈이 잠깐 흔들리더군요. 김서방? 김서방이 좀 깐깐해서 그렇지. 사람은 좋잖아. 다정하고 돈 잘 벌고 이해심 많고 무엇보다 잘생겼잖아. 네 눈에야 잘생겼지 뭐. 김서방보다 네가 훨씬 이쁘고 잘났지.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일은 무슨 그런 거 없다니까. 친정엄마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혼 생각이 없다면서 김서방과 놀아나는 건 무슨 심리일까요?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심리일까요? 자기가 직접 뱃속으로 낳진 않았어도 어쨌든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요. 어떻게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중을 위해 계속 모른 척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제 생일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음식을 해왔어요. 수지야 생일 축하해. 여보, 이건 선물. 남편이 아주 비싼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네잎클로버 모양이었죠. 1,000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목에도 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랑 똑같은 목걸이네. 엄마는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 옆에서 남편이 흠칫 놀라는 기색이 감지됐습니다. 엄마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대답했어요. 나는 내 돈 주고 샀지. 내 돈 내 사안. 누가 나한테 이런 비싼 목걸이를 해주겠니? 안 그래, 김서방? 아유, 장모님 정도 재력이 되시니까 이런 목걸이도 살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말을 맞춰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와인을 3잔 넘게 마셨더니 취기가 올라 식탁에 잠시 엎드려 있었어요. 눈을 미세하게 뜨고 지켜보니 흐릿한 시야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서방, 수지한테 잘해줘. 애가 요즘 부쩍 외로워하네. 자기야, 난 요즘 수지가 아닌 자기를 먼저 만났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어. 자기라니 수지가 깨면 어떻게 하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걱정 마. 술에 취해서 자는데 괜찮아.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다. 나 뽀뽀해주면 안 돼? 미쳤나 봐, 수지 앞에서. 그러더니 남편이 엄마에게 쪽하고 뽀뽀하는 소리가 들렸죠. 순간 참지 못하고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떨어져 나가더군요. 지금 두 사람 뭐 했어요? 키스했죠? 어머, 수지야? 많이 취했어?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게요, 장모님. 당신 취해서 무슨 헛소리야. 오늘 많이 취했다. 얼른 들어가서 자자. 그래, 자네도 얼른 수지랑 들어가게. 난 이만 가겠네. 두 사람이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내가 미리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담겨졌습니다.
나를 무슨 의부증으로 보다니 저한테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또 제주도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남들 눈치도 안 보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이번엔 왜 또 가는데? 지난번에 못 끝낸 계약이 있어서 얼마나 달콤했으면 또 그곳으로 가려는 걸까요? 출장 잘 다녀와. 언제 가는데? 모레 목요일에 역시나 목금토일을 제주도에서 깨를 볶으려나 봅니다. 저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완벽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그날 아침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대기해둔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어요. 남편이 탄 택시는 역시나 친정엄마의 집 근처로 가더군요. 저는 택시에 숨어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머지않아 친정엄마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남편이 달려와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더니 친정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때가 왔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온 것을 모르고 차에 오르려는 찰나였죠. 여보! 엄마! 울부짖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기를 시작할 때였죠.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친정엄마는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를 최대한 키워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날 수가 있어? 세상에, 그것도 우리 엄마랑!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친정엄마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수지야, 진정해. 오해야, 오해. 친정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장모랑 사위랑 바람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말이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알아보고 서로 속삭였어요. 아니, 저기 수지 엄마 아니야? 세상에 수지 엄마가 수지 남편이랑 바람났다고? 그러니까 장모랑 사위가 바람난 거야?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세상에 어떻게 사위랑 바람이나. 아무리 의붓딸이라도 그렇지. 죽은 수지 친엄마가 보면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고도 남았겠다. 남편이 상황을 수습하려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수지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뭘 얘기해? 더 거짓말하게?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지야, 너 왜 그래?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엄마랑 김서방은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 그럼 이건 뭐야?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친정엄마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팬티, 칫솔, 면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일날 두 사람이 키스하는 영상을 틀었어요. 순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경악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이것도 다 거짓말이야?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영상을 보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어요. 네가 인간이야? 장모랑 바람나는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나이만 처먹으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이거 놓고 말해. 남편은 저항했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놀란 눈으로 구경만 했죠. 그 와중에 친정엄마가 슬그머니 도망가려 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가 엄마의 허리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저희 친정엄마 아시죠? 이 여자가 사위랑 바람나서 제 가정을 깨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 자격이 있나요? 잘 봐두세요. 이 여자 얼굴을! 친정엄마는 당혹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어디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모두 앞에서 두 사람 사이는 까발려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수지 엄마가 그럴 줄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수지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저거는 내가 다 설명할게. 뭘 설명해? 지금까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른 세월이 아까워. 다 되돌리고 싶어. 미친 여자야. 남편이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거 아니야. 저거는 내가 피곤해서 잠깐 자고 갔을 때 장모님이 편하게 입으라고 사다 주신 팬티랑 칫솔이야. 그리고 뽀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도가 그렇게 찍힌 거야. 장모님이랑 내가 무슨 그런 일을 저질렀겠어? 웃기고 있네, 미친놈. 여기 니네 말을 믿는 사람이 여친아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철저한 개망신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날렸어요. 지금 보여준 사진과 동영상들, 내가 방금 전에 당신 친구들에게 싹 다 보냈어. 당신 어머님, 아버님께도 전송완료.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의 전화와 카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우, 적어도 미리 우리한테 조용히 언지를 주던가. 이게 무슨 매너 없는 행동이야? 너희는 매너가 있어서 그런 짓들을 저질렀니? 미친 것들, 또라이들아! 썩 꺼져! 그리고 나한테 줄 위자료 준비해. 내가 아주 단단히 받아낼 테니까. 남편의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친정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망신살이 뻗쳤죠. 아마 다시는 이 동네에 발을 들이지도 동네 아는 사람들과 연락도 못할 겁니다. 누가 이런 여자와 친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노린 것도 그거였어요. 철저한 사회적 고립. 당신들 재혼하세요. 마지막으로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축하해드릴게. 하지만 그만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거야. 이후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그리고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이번 기회에 저들을 거지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에요. 비싼 변호사를 샀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했죠. 저들이 제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 저도 저들의 인생의 장난질을 좀 쳐보려 합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남편이 사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이 퍼져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거죠. 엄마는 재산을 급히 팔고 이사를 갔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져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죠.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남편과 엄마의 흔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요. 새 출발을 위해 머리도 잘랐어요. 항상 기르던 긴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죠. 처음에는 매일 밤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상실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수지 씨,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선택이고 그들의 책임이에요.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배신이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저를 이토록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었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등산, 요가, 여행,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해졌죠.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